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제4장 생산자 이론이잖아요. 기술 진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기술 진보예요. 기술 진보. 여러분, 기술 진보라는 게 뭐야?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아웃풋이 훨씬 더 크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또 기술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비용이 다운되는 게 하나의 기술 진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에 기술 진보 관련된 내용을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게 기술 진보가 됐다. 그래서 PPC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 생산함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노동을 투입해서 Q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런 식의 단기 생산함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K가 이렇게 고정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가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점점점점점 요렇게요. L0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인데 이 한계 생산이 가파르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단기 생산 함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한계 생산도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에 총 생산 함수야 단기 총자 빠져도 돼요. 생산 함수가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하고 자, 그러면서 한계 생산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단기인데 장기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는요, 이게 등량 곡선으로 L과 K를 같이 고려하는 걸로 해서 요게 Q0를 생산하는데 그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요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나중에 또 비용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비용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함수는 여기다 표현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평균 비용이. 근데 이 평균 비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평균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게 기술 진보야. 지금 기술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시고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쉬워. 난이도 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 얘기한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다음 중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1번 볼까요? 등량 곡선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등량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등량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하죠. 생산 가능 곡선은 밖으로 가야지 이게 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다시 모두 아니요. 등량 곡선은 그치 이게 맞지. 요것도 모두 아니고 원점에 대해서 가깝게 이동하게 되면 이게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고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멀게 되어야지 이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01번 문제인데요. 이게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건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기업에 생산 기술이 기술 진보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맞는 거를 찾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자본집약적, 노동절약적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빼시고 우선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우리 앞에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돼? 평균 비용은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방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등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가깝게 다가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한계 비용 곡선이 이것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 오케이.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중립적 기술 진보, 뭐 노동 절약적.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 진보다라고 하면 기술 진보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셨죠? 고용 증가가 없는 경제 성장.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데 사람을 안 쓰는 거야. 삼성전자가 아니면 전자제품 세탁기나 TV를 만드는데 사람이 없는, 고용 창출이 없는 그냥 기계로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 기술 진보가 이런데 노동을 적게 쓰는 기술 진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은 집약적 기술 진보라는 것은 이건 자본을 더 많이 쓰는 기술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립적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기술 진보가 일어났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은 변화가 없는 그런 기술 진보예요. 그걸 중립적 기술 진보라 합니다. 등량 곡선에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거 빼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니은 날리셔야죠. 니은, 니은, 니은 날리고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 기억은 들어가. 그러니까 기억, 디귿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노동 절약적, 자본 집약적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소거하면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원래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런 박스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긴 그렇고 상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소거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풀만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절에 이윤극대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극대화랑 경제적 이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뭐야? 우리 다음 챕터에서 많이 얘기할 텐데요. 기업의 목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게 돈 많이 버는 게 무조건 네거티브한 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은 기업이 이 삼성전자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채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거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할 때 이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생산량이 우리의 관심이야.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을 합니다. Q로 미분해요. 요렇게. Q로 미분을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TR이 어떻게 되는가? TR을 Q로 미분하고 그 다음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가 어떻게 되는가? 미분해서요. 요거를 빵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요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렇죠. TC를 Q로 미분하면 이게 M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R과 MC가 같을 때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하는 방법 MR 이꼴 MC 그 이제 첫 번째
물론 그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우리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잘 한번 그래프 따져보세요. MR과 MC가 같은 거라고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MR이 있어요. MC가 어떻게 돼 있냐면 U자 형태를 그린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MC가. MR과 MC가 같은 게 이게 두 개가 생긴다니까, 두 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진짜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되고요. 얘는 짝퉁이야, 짝퉁. MRMC가 같지만. 왜냐면 손실이 극대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얘가 진짜다. 그래서 원래 이윤극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은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 한번 볼게요. 자, 이윤극대화를 위한 일개 조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과 MC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충분 조건. 자, 이때는요. MR의 기울기랑 MC의 기울기를 보는데 MR의 기울기를 봤을 때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MR의 기울기 빵인데 MC 기울기가 플러스해서 더 크잖아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경제적 이윤이다라고 하면 총수입에서 이 비용을 나타낼 때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그게 경제적 이윤이죠. 그래서 기회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거야. 이 기회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윤도 다 포함시키는 거야. 보이지 않는 묵시적 비용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다가 연봉 3천을 받고 있었어요. 삼성이니까 3천 받고 있었는데 내가 장어집을 운영을 했어. 근데 만약에 장어집 운영했는데 3천 벌게 되면 그거는 3천만 원이 플러스 이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경영학에서는 그게 회계적 이윤에선 플러스 3천인데 경작에서는 아니 내가 장어집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다니는 3천만 원을 포기했잖아. 포기하고 여기서 3천 한 거야. 뭐야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3천만 원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내가 장어집을 운영하다 5천 벌었어. 그럼 2천만큼 초과해서 더 많이 벌었잖아. 그게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이제 박스형에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난이도가 만만한 거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 했어. 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만만치 않죠. 여러분, MR과 MC가 같을 때 우리가 이윤극대화 1개 조건이 1차 조건이 달성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다 들어가야 돼. 기억, 이거 확실한 거죠. 기억. 이건 좀 틀렸네. 아니, 모두 틀리면 아니지. 기억은 우선 맞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계 조건이 바로 뭐였었습니까? 맞아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간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량이 있음에 따라서 쭉 이 TR. 원래 TR도 곡선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TC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윤을 한번 직접 표현을 해봅니다. Q가 되고 이 파이라는 이윤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점점점점점 여기 이윤이 빵이에요. 이윤이 빵입니다. 자, 우선 여기는 플러스 이윤인 거 이해되세요?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직축에는 아예 변수를 쓰지 않았잖아. TC와 TR 아예 안 썼어요. 파란 색깔 플러스 이윤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윤이야. 손실이야. 왜요? 아니 밑에서 보면 TR보다 TC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알 수 있죠? 여기서 볼게요. 점점점점점 보시면
여기가 TR이 이건데 TC가 이거잖아. TC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모양으로 하면 여기는 이게 TR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되면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빵이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는 빵, 빵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TR과 TC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TR은 여기 나와 있는 MR을 표시하려면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MR이잖아. 그래서 쭉 이게 바로 MR 이렇게 되고요. MC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아지는 점, 요게 같아지는 점이죠. 요게 같아지는 점이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그래서 MC를 표현한다 그러면 MC가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MC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이윤극대 산출량은 2점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었을 때 MR이꼴을 감지만 이윤이 극대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미분하면 얘가 이윤함수를 한 번 미분한다 해서 프라임 이렇게 쓰면 이게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Q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윤함수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빵이 뭐 여기 보면 여기도 빵이야.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윤극대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은 이윤극대화가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옆으로 쓸게요. 손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뭐다? 여기가 이윤극대화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MC 곡선이 MR 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해 지나갈 때 이게 바로 이윤극대화 조건이죠. 니은도 맞아요. 오케이. 뭐야 이게 니은도 맞네. 그럼 1번, 4번 두 개 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도 맞아요. 기억도 맞고. 오케이. 자,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수익 곡선이 일치할 때 아니요. 우리가 이윤극대 나타낼 때는 이게 아니라 MR과 MC가 될 때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디귿은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1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이 문제 이게 계산 문제라 가지고 좀 만만치 않은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A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난이도 상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 이윤이 빵이 되는 가격은 뭔 소리지? 이렇게요. 아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Q가 100개 아니겠습니까? Q가 100개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게 이제 비용 함수니까 이게 총 비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C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윤이 빵인데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TR에서 TC를 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TR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TR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TC는 주어진 값 여기다 집어넣어요. TC는 요거야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루트 Q 이렇게 집어넣어요. 플러스 저기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이 100개를 생산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쉬워요. 쉬워.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100개를 생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가 100개래. Q가. 집어넣으면 되지. 얘가 100이라니까요. 얘가 100. 그쵸? 얘가 100. 집어넣으면 돼요. 100. 그쵸? 근데 이게 이윤함수 식을 써야 돼.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면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한다고요. 자, 근데 이윤이 빵이래. 이윤이 빵이래. 얘가 얼마라고요? 빵인 거야. 빵. 얘가 빵. 이렇게 됩니다.
이거 푸시면 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빵은 자, P 곱하기 Q니까 100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100P라고 쓸게요. 100P 빼기 이거 얼마야? 루트 100이면 10 플러스 50이니까 60 이렇게 돼요.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P는 따라서 100P는 자 60이 전리 넘어갑니다. 그럼 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P는 얼마야? 0.6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쬐끔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안 세우고 뭐 어떻게 어떻게 되지 뭐 MR, MC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신 없어져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도 할만해. 여기 한번 보시면 영화관 A의 티켓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상으로 넣을까 하려다가 계속 상상하기가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었는데요. 판매 수익 극대화야. 여러분 잘 보세요.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거야. 판매 수입이 뭐냐면 매출액이고요.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총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 수입. 이렇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윤함수 다시 써볼게요. 이윤은 TR에서 TC를 빼는 것을 우리가 이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관심은 어떤 게 관심이냐면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요게 극대화야.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얘가 극대화야.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죠? TR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max TR 극대화하는 거야. 자, TR은 뭐가 어떻게 된다?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근데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가격은 이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관심사니까 가격은 놔두고요. Q를 대입하면 되겠지. Q를 대입하면 QQQ 여기 있잖아요. QQQ. 자, 어떻게 돼요? 160-2P 이렇게 있어요. 그럼 쭉 집어넣으면 여기가 160-2P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끝.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P로 다 정리돼 놨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60P 마이너스 이거요. 2P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TR을 극대화하는 거는요. TR을 이거 지금 P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P로 미분을 하는 거와 TR 이거를요. 자, 그러면 요걸 TR을 P로 미분하면 160 마이너스 4P는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는 시장에서의 티켓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산량 하면요. 이거를 Q로 바꿔서 여기다 해서 대입해서 푸셔도 돼. 아셨죠? 아니면 이거를 이제 해서 P가 얼마야? 40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P는 40 이렇게 되면 이 40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4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할만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술진보랑 이윤극대화 관련된 얘기를 생산자 이론에서 살펴봤는데요. 기술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다운되는 거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윤극대화 할 때는요. TR하고 TC가 같을 때가 1개 조건인데 그 1개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윤극대 말고요. 우리가 총수입의 극대화하면 TR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생산자 이론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과 이런 시장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